네, 첫 번째 지적장애 정의의 핵심 구성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인은요, 지적 능력에서의 제한성입니다. 먼저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적 능력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건을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해내는 굉장히 광범위한 능력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지능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능은 복잡한 생각을 이해하고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경험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론하고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지능이라는 것, 지적 능력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죠.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데 이 지적 능력에서의 그런 제한성은 이런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서 제한성이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적 능력은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 IQ라고 하는 지능 지수로 표현이 되고요. 지능 지수는 지적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 검사를 실시한 후에 검사 수행 결과를 평가해서 계산한 그 원점수하고 자신이 속한 그 또래 집단의 평균적인 수행과 비교해서 환산을 해서 점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균이 100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 능력에서의 이제 제한성은 평균이 100인 검사에서 봤을 때 평균보다 심각하게 낮은 지적 기능성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능검사 결과 평균보다 심각하게 낮은 지능 수준인데요. 대략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 편차 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이제 15인 이제 지능검사를 쓴다면 이 표준 편차 이하니까 이제 70 이하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되겠죠. 네, 이제 두 번째 구인은 적응 능력에서의 제한성입니다.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 및 환경적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행동들을 다 의미하는데요. 현재 적응 행동의 요인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념적 적응 행동, 두 번째는 사회적 적응 행동, 세 번째 실제적 적응 행동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개념적 적응 행동은, 개념적 기술은 형식적인 학습 환경에서 발견된 문제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읽고 쓰고 언어와 관련된 것, 지식과 학습에 관련된 것들이 개념적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기술은 이제 개인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포괄하는 그러한 기술을 이야기하고요. 실제적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수행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응 능력에서 적응 행동에서의 심각한 제한성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숙이나 학습 또는 사회적 적응의 문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평범한 요구들에 맞춰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적응 행동의 제한성은요, 방금 얘기했던 어떤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실제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행동, 부적 행동이라든지 문제 행동이라는 것과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지적 장애가 심할 때는 이제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심각의 수준이 문제 행동의 존재가 를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수준의 문제 행동의 존재가 적응 행동의 심각한 제한성이라는 증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적응 행동의 심각한 제한성은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행동 중 하나의 영역 점수 또는 이 세 가지 영역의 기술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에서 평균보다 대략 2표준 편차 이하의 점수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의 제한성도 우리가 어떤 검사, 표준화된 검사로 봤을 때 2표준 편차 이하를 의미하고요. 적응 행동에서의 제한성도 이제 이후에 평가 부분에서 적응 행동 검사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 검사 평균보다에서 봤을 때 평균보다 대략 2표준 편차, 또래 집단과 봤을 때 적응 행동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심각한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장애 발생 시기인데요. 장애 발생 시기는 장애가 시작되는 연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적장애 발생 시기를 18세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적응